자연 치유하면 빠지지 않는 의학 박사 벤 갤리지는 1931년생으로 물의 섭취와 더불어 소금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는 소금이 천식 완화와 치매 예방, 암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위해 최근 소금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을 위해 먹는 소금이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소금에 관한 다양한 책을 바탕으로 소금의 효능과 소금 섭취할 때 주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이상적인 소금차 만드는 과정과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 언제 먹으면 되는지, 평소에 소금 섭취에 대한 궁금증을 한 번에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금의 효능. 의학 박사 벤 갤리지는 특히 소금이 고혈압 조절을 한다고 그의 저서에 밝혔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짠 음식을 먹으면 고혈압에 걸린다는 상식과 반대되는 내용이어서 조금 놀라셨죠? 세포 내부의 필수적인 미네랄은 정제되지 않은 천연 소금에도 포함되어 있는 미네랄이며 이 미네랄이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체의 기본은 항상성 유지입니다. 특히 혈액 내 삼투압 조절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인데 이 소금이 부족하면 위산 생산이 잘 안 되고 그로 인해 소화기관이 교란되며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소금과 고혈압의 전쟁은 거의 100년 전쟁과 맞먹는데요. 1904년 프랑스 과학자 암바르와 보차르가 소금 혈압설 가설을 제안해서 소금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1907년 로웬슈타인이 신장염 환자를 바탕으로 상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1920년 초 미국 프레드릭 M. 앨런은 소금 제한이라는 잠재적 치료 전략을 내세웠으나 많은 출판물에서 이를 반박했습니다. 1939년 월터 캠프너 라이스 다이어트 중에 소금 제한이 있었으나 1983년 존 라라그는 라이스 다이어트는 효과가 단지 20에서 40%만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며 그 내용을 일축했죠. 그 이후에도 소금 전쟁은 지속됩니다. (1977년) 조니 매니얼리와 해롤드 베타비는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소금 제한을 주장했는데 하필 그 해는 시기 목표로 소금 제한을 발표한 해였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미국 의학협회, 미국 소아 아카데미에 영양학위원회 등 주요 기관에서 이 저염 시기를 경계했는데요. 하지만 저염식은 공식화되어 모든 미국인들은 저염식을 권고받습니다. 역사는 승자만을 위한 기록이라고 하죠. 그렇게 공식화된 소금 제한 주장이 우위를 점하며 지난한 싸움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소금 전쟁 동안 알게 모르게 설탕이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했다는 것이죠. 소금의 진실을 지필한 디니 콜란토니오 박사는 건강이 나빠진 것은 소금 탓이 아니라 실제론 설탕 과다 섭취이며 소금을 적절하게 섭취하므로 설탕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의사의 반란을 지필한 신우섭 원장님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 의사의 반란이란 제목에 걸맞게 저자가 의사임에도 무턱대고 혈압약을 처방하는 것을 우려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라는 책에서는 저자 마스모토 미스마사와 더불어 집에 있는 혈압기를 내다 버리라는 충격적인 추천사를 남기기도 하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조마조마할 정도로 신우섭 원장님은 대단한 강단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치매 예방과 치유, 물이 최고의 약이라는 책에서는 소금과 치매의 연관성을 말하는데요. 우리 뇌는 뇌 척수액이라는 소금 물 속에 안전하게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뇌는 소금물에 둥둥 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소금은 불순물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 뇌에 발생한 각종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뇌척수액은 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리까지 뻗어 있는 척수까지 순환하여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흡수 배출하는 역할을 하므로 적절한 소금은 치매의 예방과 치유에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 예방. 김영진 저자는 당뇨도 사실 물과 소금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소금 부족은 우리 몸에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성욕의 영향. 소금의 진실이라는 책에서는 저염식이 피임약의 기능을 한다고 말하는데요. 성욕, 임신 가능성, 출산이 낮아지고 발기부전, 피로수면 장애를 증가시키며 여성의 가임기를 늦어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소금 부족이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것도 모자라 발기부전과 성욕에도 영향을 미친다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소금의 효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 소금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짠맛의 힘이라는 책의 김은숙 저자는 천일염, 암염, 용융소금, 주겸, 심지어 정제소금까지 제조 과정 방식의 차이일 뿐 다양한 소금의 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음식의 간을 맞추는 용도가 아닌 건강을 위해 따로 소금을 먹는다면 조금 더 세심하게 고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소금은 불순물이 제거된 깨끗하고 순수한 소금이 좋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건강이 깨진 사람은 흡수력이 약해 소금의 종류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 섭취의 양. 그렇다면 우리가 섭취해야 할 소금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책을 바탕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 반란 신우섭 원장님은 하루 종일 소금을 입에 물고 있으라고 하는데요. 이는 소금의 짠맛을 느껴서 설탕을 줄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짠맛의 힘에 김은숙 저자는 물 500ml를 기준으로 2티스푼, 즉 1%의 염도를 말하며 농도는 자신에 맞춰 조절하도록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티스푼을 이용해도 되고 시중에 판매되는 염도계를 사용해도 됩니다. 제가 요즘 섭취하는 소금은 안에 티스푼이 따로 들어있어 용량을 쉽게 가늠할 수 있는데요. 2.5g으로 처음에는 양을 조금 줄여서 따뜻한 물에 먹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먹는 양은 그날의 날씨나 운동량, 활동량, 체질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매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스스로 적당량을 찾아야 합니다. 100kg의 건장한 남성과 50kg의 여성의 먹는 양이 다르듯 소금의 섭취량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민유표 소금은 소금차로 타먹었을 때 유황 냄새가 나서 좀 새로웠는데요. 아이슬란드의 천연 온천에서 맡았던 익숙한 향기라서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주겸이 고온에서 구워 좋은 소금이듯 마그마로 억컵에 세월 동안 달궈진 소금 또한 당연히 몸에 좋겠지요. 약간의 유황 냄새가 오히려 담금질된 소금의 인고의 시간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밖에서 소금차 먹으려고 소금통 꺼내면 조금 부끄러울 때 있잖아요. 하지만 이건 간편하게 하나씩 숨겨다니며 먹을 수 있는 제품도 있어서 눈치 안 보며 유용하게 사용한답니다. 특별히 이번 일주일간 보건소에서만 최저가로 공동구매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조해주세요. 저는 독일에서 동생이 선물한 피라미드 모양의 소금을 가끔 사탕처럼 먹고요. 트러플 소금은 고기와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이 검정색 소금은 아이슬란드 여행에서 가져온 화산 소금인데요. 이걸로 소금차를 해먹으면 색깔이 너무 까매서 신랑이 왜 그걸 먹냐고 기겁하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소금차를 다 마시면 잔여물이 까맣게 남는데 이것을 먹어도 되지만 솔직히 굳이 남은 것까지 먹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 라는 책에서는 당근 사과 주스에 소금을 한 꼬집 넣어 먹는 주스를 설명하는데요. 이는 신장 기능을 강화하여 세포의 건조를 막는 대표적인 항노화 음료라고 설명합니다. 삭즙기도 좋고 믹서기를 사용한다면 물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넣는 물까지 신경 쓰라고 말하지요. 비슷한 예로
조승우 선생님의 당근, 사과, 그리고 양배추가 추가된 CCA, 까 주스가 있는데요. 당근의 효능 좋다는 건 다들 아시지요? 좋은 소금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소금을 조금 첨가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금에 관한 다양한 책을 바탕으로 소금의 효능, 소금 섭취할 때 주의점, 소금차 섭취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소금이 나쁘다, 나쁘지 않다. 소금차를 마시든 그냥 씹어 먹든 이 방법이 맞다, 저 방법이 맞다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또한 의미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김춘수님의 시처럼 소금을 귀하게 먹어봐야 내 몸의 세포가 꽃을 피워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다가 아무리 물을 마셔도 혀 깊숙한 곳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 잠시 시간을 내어 소금차를 만들었는데요. 짭조름하니 내 몸의 세포를 깨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몇 그램의 소금이냐, 무슨 종류의 소금이냐를 따지지 말고 먼저 우리 집에 묵혀있던 가장 좋은 소금을 꺼내서 소금차 한 잔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